봅시다. 706번 먼저 봅시다. 706번. 지면에서 처음 A의 속도로 지면과 수직하게 위로 던진 물체의 t초 후의 높이를 h라고 한다면 h는 at-5t 제곱을 성립한다. 물체가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최소 80인 지점까지 도달하기 위한 뭐라고? 물체가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최소 80인 지점까지 도달하기 위한 양수 A의 최소값을 구해달라. 그러니까 얘가 최소한 80m까지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지. 80m를 뭐 해도 되고 넘어가도 되고 80m를 뭐 해도 되고 딱 맞춰서 올라가도 되고 요거는 되는 그림이고 요거 되는 그림인데 여기까지만 가면 안 된다. 뭐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속도, 가속도, 미분 내용을 배우게 되면은 속도 내용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속도 내용. 그렇죠? 보통은 점이 원점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고 해가지고 운동 방향이 바뀐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얘는 위로 던진 거잖아요. Y축 생각하시면 돼요. 위쪽 방향이 플러스 방향이고 아래쪽 방향이 마이너스 방향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속도 얘기하는 거예요. 속도. 그래서 공이 위로 올라가고 있으면 속도가 플러스인 거고 공이 정점을 찍고 내려오고 있으면 속도가 마이너스인 거지. 그치? 근데 얘는 핵심이 뭐니? 최고 높이가 그러니까 이렇게 아까 최고 높이라 그럴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물 안 새지. 물체를 내가 이렇게 집어 던지면은 올라갈 때는 집어 던져서 올라갈 때는 속도가 플러스다가 얘가 최고 높이 도달하는 순간 속도가 얼마가 되냐? 0이 되지. 요때 속도가 0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고자 하는 말이 뭐냐면 어떤 물체를 지면 기준으로 수직 방향으로 던졌을 때 최고 높이에 도달하는 때는 속도가 얼마가 될 때다? 0일 때라는 얘기지. 이해되죠? 뭔 말인지. 그러니까 최고 높이가 얼마 이상 되라는 겁니까? 최고 높이가 80 이상 되라는 건데 높이는 얘가 높이니까 최고 높이가 도달할 때 t값이 얼마인지만 우리가 구할 수 있으면 대입해가지고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치? 그러기 위해서 뭐 하면 된다고요? 속도가 0 되는 시각을 우리가 찾아주면 그게 바로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속도 구하시면 어떻게 돼요? 미분하셔서 속도를 구하시면은 a-ct 이렇게 되겠죠. 그치? 그래서 속도가 얼마가 되게 하는 0이 되게 하는 t값을 구하게 되면 t가 얼마로 나옵니까? 10분의 a로 나오게 되는 거 맞나요? 괜찮지? 그래서 10분의 a일 때 얘가 뭐하다고? 순간적으로 멈추고 최고 높이에 도달했다. 그래서 10분의 a를 여기다가 대입하시는 거죠. 요게 최고 높이가 되는 거죠. h 10분의 a. 그래서 요거 대입하시면 10분의 a제곱 마이너스 5 곱하기 100분의 a제곱이니까 이거 얼마냐? 20분의 a제곱 되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면 얼마 나와요? 20분의 a제곱 이렇게 되겠지. 얘가 얼마 이상? 80 이상이 된다. 그래서 a제곱이 얼마? 1600 이상이 됩니다. 당연히 t는 무슨 수기 때문에 a는 무슨 수기 때문에 양수기 때문에 a는 얼마 이상? 40 이상이 돼야 된다. 그래서 a의 최소값은 얼마? 40. 이렇게 해결하시면 됩니다. 괜찮죠? 별거 아니지? 이렇게 풀어도 되고 다른 풀이 방법도 있긴 하다. 그러니까 이거 사실은 초등학생도 풀 수 있는 거다. 이게 뭔 말이냐면은 우리가 밑에서 지면에서 수직으로 던졌다고 생각은 하지만 얘 잘 보면은 무슨 함수니? t에 관한 2차 함수 포물선이잖아. 포물선. 그치? 그러니까 이거 뭐 풀어도 되냐면요. 포물선 최대값 구해가지고 그게 얼마 이상이다? 80 이상이다 풀어도 됩니다. 근데 뭐가 빠르다? 이게 빠릅니다. 지저분하잖아. 축이 거지 같잖아요. 아닌가? 오히려 너네 축이 더 편한가?
그러니까 이거 축구하면은 바로 똑같이 얘 나오죠. 그렇죠? 그렇게 푸는 방법도 있다. 객관식이면 어떻게 풀어도 상관없는데 서술형이면은 당연히 전자풀이를 추천합니다. 712번 봅시다. (712번) 두 점의 위치 그래프가 나와 있죠. 두 점의 위치 그래프가 나와 있다. FT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고 이게 Y는 FT. 그 다음에 GT 그래프는 아래 볼록 모양으로 나왔는데 이렇게 생겼나요? 이런 식으로 생겼다. 이게 Y는 GT. 이렇게 FT는 점 P의 위치고 GT는 점 Q의 위치인데 교점의 T좌표를 보니까 1하고 여기는 모르겠다 4라고 돼 있고 그 다음 교점이 8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여기 놓고 디귿이 뭐라 그랬냐면 4초와 8초 사이에서 점 P가 움직인 거리랑 뭘 비교한 겁니까? 점 Q가 움직인 거리를 비교했을 때 왼쪽이 크냐라고 물어본 거죠. 움직인 거리. 일단 위치 그래프가 둘 다 뭐하고만 있습니까? 증가만 하고 있죠. 증가만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얘가 수직선상에서 수직선 위를 움직인다고 했으니까 그냥 둘 다 오른쪽으로만 가고 있는 거지. 4초부터 8초 사이라 그랬으니까 어디 말하는 거니? 여기 말하는 거네. 여기부터 여기까지 진짜로 점 P가 움직인 거리가 많은지 점 Q가 움직인 거리가 많은지 우리가 계산을 해보자라는 거죠. 4초와 8초 사이라 그랬나? 잠깐만. T가 4 이상 8 이하일 때 점 P가 움직인 거리니 문제 이해가 조금 어렵다. 일단 출제자 의도는 이런 것 같습니다. 4초부터 8초 사이에 하나를 골라라. 아무 숫자 하나를 골라봐. 해가지고 T를 골랐어. 이렇게 고르게 되면 0초부터 T1초까지 움직인 이동거리가 P가 많은지 물어보는 거라고 봐야 되겠지. 질문 자체가 조금 뭐하다. 질문 자체가 조금 애매하긴 한데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겠죠? 4와 8 사이의 임의의 T에 대하여 0초부터 움직인 거리는 점 P가 더 깁니까? 이렇게 해석하셔야 되겠죠. 될까요? 되냐? 그러면은 해봅시다. 일단 경계 먼저 한번 보고 경계 본 다음에 임의의 숫자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4초일 때 먼저 볼게요. 4초일 때. 4초일 때 보시면은 점 P가 움직인 거리는 점 P가 원점에서 출발해가지고 여기까지 이동한 거니까 이만큼 길이만큼 이동한 거예요. 4초일 때 보는 겁니다. 점 Q는요. 점 Q는 요만큼 움직인 거지. 여기서 출발했으니까. 그치? 그러니까 당연히 점 P가 움직인 거리가 더 긴 게 맞네. 그쵸? 근데 문제 뭐라 그러? 4초부터 8초일 때까지. 이것이 당연한 사실 아니야? 해보자 계속 해봅시다. 그러면은 4와 8 사이에 임의의 T를 골라요. 임의의 T를 고르게 되면 웃긴 게 4와 8 사이에서는 누가 더 위에 있냐면 FT 그래프가 더 위에 있죠. 그치? 어디를 고르든지 간에 FT 그래프가 더 위에 있잖아. 근데 FT는 어디서 출발했다고? 원점에서 출발했고 P는 원점에서 출발했고 Q는 어디서 출발했다고요? 원점보다 좀 더 앞에서 출발했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 될 수밖에 없다? 점 P가 움직인 거리가 더 길 수밖에 없겠지. 심지어 뭐라고 하더라도 이 Q가 여기서는 원점 말고 적당히 숫자 나와 있나? 얼마인지 안 나와 있는데 Q가 여기 말고 어디서 출발하더라도 어디서 같이 원점에서 출발하더라도 8초만 빼면 무조건 점 P가 움직인 거리가 더 길겠지. 움직인 거리라는 거는 뭘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까? 최초 출발한 지점부터
도착한 지점까지의 길이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더 복잡한 거는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갔다가 다시 오른쪽으로 가고 이러면 복잡해지잖아. 이건 언제 배우시냐면 여러분들 적분 마지막에 배웁니다.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 갔다가 다시 왼쪽 갔을 때 내가 움직인 거리를 구하시오. 그거는 적분의 영역이고 미분의 영역은 거기까지 너무 심하니까 계속 오른쪽 방향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있다. 괜찮죠? 되냐? 이해되니? 넘어 갑시다. 마지막 부피 변화율 볼 건데요. 부피 변화율은 채점하는 거니 지금 참고로 너네 여기 변화율 중에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몇 번이냐면 713번이다. 713번은 나오면 너네 눈 감고 풀 수 있어야 된다. 713번은 여러분들 교과서에도 있는 문제입니다. 모든 교과서가 있는 건 아닌데요. 웬만한 교과서에는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713번은 지금부터라도 눈 감고 풀 수 있어야 된다. 자, 부피의 변화율 할 건데 하기 전에 변화율에 대한 이야기 좀 합시다. 뭐 거창한 거 아니고 실전적으로 우리가 변화율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자, 이런 거죠. 시각 t에 대한 뭐뭐뭐의 변화율 이런 거 구하는 거잖아. 그쵸? 여기 들어가는 게 무슨 말입니까? 웬만한 물리리아는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지. 여기 뭐가 들어가기도 하고 여기에 변위가 들어가기도 하고 여기에 속도가 들어가기도 하고 길이가 들어가기도 하고 넓이가 들어가기도 하고 부피가 들어가기도 하고 쓰면 뭐 밀도가 들어가기도 밀도는 근데 우리가 구하는 걸 안 배웠기 때문에 문제는 안 나오고요. 나오는 게 이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대표적으로 하나 물어볼까? 그러면 시각 t에 대한 변위의 변화율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니? 이거 뭐라고 부릅니까? 얘는 우리가 많이 쓰기 때문에 이름을 따로 붙여줬어요. 시각. 아까 전에 내가 수업하면서 나왔던 얘기인데 시각 t에 대한 변위의 변화율. 이게 뭐냐? 두 글자로. 찍어봐. 이게 속도잖아. 이게 속도야. 이게 속도. 아니. 야, 애초에 변화율이라는 거는 이거 얘기하는 거거든. dt분의 d 어쩌고 물어보는 거거든. 매우 짧은 시간 안에 얘가 얼마만큼 길어졌습니까? 얼마만큼 넓어졌습니까? 얼마만큼 커졌습니까? 얼마만큼 빨라졌습니까? 이거 물어보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변이라는 거는 뭐냐면 자동차가 이렇게 가요. 붕. 근데 우리가 자동차의 속도를 뭐 할 수 있냐? 안에서 타고 있으면 속도계 보이잖아. 그럼 얘 속도계 계산은 원래 어떻게 하는 건데? 이거는 내부에 있는 사람 말고 외부 관찰자 입장에서 여학생들도 요새는 그 야구 많이 보니까 스피드건이라고 들어봤지. 이렇게 총 쏘는 거 있어요. 총을 쏘면은 지금 움직이는 물체의 속도를 잴 수 있는 기계야. 얘가. 요거 원리가 뭐냐? 스피드건 원리. 보통 야구장 가면은 투수 뒤에서 이렇게 쏘고 있죠. 투수가 던진 공이 얼마나 빠른지 체크하기 위해서. 요새는 거의 안 씁니다. 어떻게 한 거니? 자동차가 갑니다.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게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스피드건을 딱 쏘잖아. 쏘면은 잽싸게 사진을 두 방 찍는다고 보시면 돼. 뭐라고? 사진을 잽싸게 두 방. 여기서 말하는 잽싸게는 0.001초 사이에 두 방을 찍는다고 보시면 돼. 사진을 빠박 찍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 사진 찍고 0.001초 뒤에 사진을 찍어서 얘네들이 뭐야? 이동한 거리를 재는 거지. 이렇게. 예를 들어서 0.001초 만에 아씨 너무 많이 갔나? 하나, 둘, 셋. 1000분의 1초네? 야 100분의 1초만 하자. 몇 초 만에? 0.01초 만에 사진을 두 방 찍었는데 그때 자동차 위치가 땅 찍혔답니다. 요놈들의 거리를 우리가 잴 수 있어요. 사진 딱 비교해놓고 비교했더니 얼마나 그럴까? 50cm. 50cm 너무한가? 아니야, 안 너무해. 이게 50cm가 나왔대요. 50cm. 이렇게. 그러면은 이거 너네가 잘하는 거잖아.
속도 구하려면 뭐분의 뭐로 구하는 거냐?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로 구하는 거 맞냐? 얘가 0.01초 만에 50cm 갔으니까 이걸 시간 단위로 이제 뭐 하면 되냐? 환산시켜주면 되는 거지. 그럼 1초에 얼마만큼 간 거냐? 1초에 50m 간 거네? 그러면 1분에는 얼마만큼 간 거냐? 여기다 60 곱하면 되지. 1분에 얼마 간 거야? 3000이니까 3km 간 거네? 그러면 1시간에 얼마만큼 간 거니? 180 간 거죠. 미친놈이죠. 180 밟은 거 아닙니까? 그럼 과속딱지 떼는 거야. 그렇게. 이해되죠? 뭔 말인지. 벌써 잔다. 시차 적응이 안 되셨어요. 일본에서 오셔가지고. 같은 시간 쓰지 않냐? 그래서 방금 얘기했잖아. 변위가 무슨 뜻이니? 위치의 변화량. 위치의 변화량이긴 한데 그거를 변화율이라 그러면 아까 말했지만 순간 변화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순간적으로 변이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체크하는 게 속도가 됐던 거야. 맞냐? 이거는 뭐냐? 시각 t에 대한 속도의 변화율은 뭐냐? 이게 가속도인 거야. 이해되죠? 뭔 말인지. 속도가 얼마만큼 순간적으로 빠르게 변했는지. 속도가 안 바뀌어요. 전문용어로 무슨 운동이라 그럽니까? 등속 운동이라 그러지. 등속 운동이면 그때 속도가 얼마냐? 가속도가 얼마냐? 0인 거잖아, 가속도가. 아이씨. 물리하는 것도 아니고 벌써 다들 잘나 그러고 막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지? 이 정도 수준이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변화율은 여러분들 그냥 t에 대한 미분이라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t에 대한 미분이라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그래서 이 변위에 대한 변화율과 속도에 대한 변화율은 우리가 많이 쓰기 때문에 변위에 대한 변화율을 속도, 속도에 대한 변화율을 가속도라고 하는데 얘네들은 많이 안 쓰거든요. 많이 안 쓰니까 저게 간단하게 뭐라고 부르는 말이 있다 없다? 없어.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쓰는 거야. 얼마나 좋냐? 지금 저 차의 속도가 얼마니? 두 글자로 얼마나 좋아? 근데 이거는 없다고요. 없으니까 뭐 하는 겁니까? 그냥 다 읽어주는 거예요. 시각 t에 대한 길이의 변화율은 얼마입니까?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해서 여기 변화율 구하는 거는 여기까지는 이제 여러분들 이해하라고 얘기한 거고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실전적인 내용이야. 실전적인 내용. 어떤 내용이 나오든지 간에 다 똑같습니다. 이제 부피 배우니까 부피를 한번 해볼게요. 부피에 대한 변화율 물어볼 거거든 지금부터. 그럼 여러분들은 무조건 1번 뭐 하셔야 되냐면 부피를 구하셔야 돼요. 뭐라고요? 부피를 구하셔야 됩니다. 1번이 부피 구하는 거고요. 2번이 뭐 하는 거냐면 부피를 뭐 해가지고 번호로 하지 말고 표로 한번 해볼까? 1번 제일 먼저 부피 변화를 구하라 그러면 부피를 구하고요. 두 번째는 그놈을 미분해서 미분한 부피의 변화율을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 하는 거냐면은 t의 값에 얼마를 대입해서 종결 지어주면 됩니다. 모든 변화율 문제가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이제 수식으로 쓰면 이렇게 되는 거야. VT를 구하고요. 시각에 따른 부피의 변화량을 뭘로? 함수로 나타내고 두 번째 뭐 하는 겁니까? 미분한 게 부피의 변화율인 거고요. 마지막에 뭐 하시는 거예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시각이 있겠죠. 그 시각을 뭐 해주면 됩니까? 대입해가지고 구하면 끝난다라는 거예요. 변화율은 그래서 무조건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 부피든 넓이든 길이든 심지어 변위의 변화율이 속도든 속도의 변화율이 가속도든 그래서 이렇게 기억해 놓으시면 되게 쉽다. 그리고 핵심은 뭐니? 이게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모든 문제의 핵심은 VT 구하는 게 핵심이고요. 그게 몇 초일 때인지 구하는 거. 미분하는 건 개나 소나 다 할 거 아니야. 이거는 전혀 변별력을 갖출 수 없는 분야고요. VT 구할 수 있는가? 이게 이제 뭐냐면 식 세우기. 소위 말하는 뭐 활용 이런 거지. 여러분들이 방정식 배우면 방정식에 활용하잖아요. 함수 배우면 함수에 활용하는 것처럼 미분 배웠으니까 미분의 활용인데 일종의 식 세우기야. 식 세우기. 이게 뭐 또 원기둥 나오고 또 뭐 뿔 나오고 뭐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간단하게 이것도 간단한 물음인데 막 문제에서 주저리 물어보는 게 그게 몇 초일 때인지 물어보는 거. 쉬운 문제는 몇 초인지 대놓고 숫자를 주고요. 그렇지 않은 문제들은 살짝 외둘러 가지고 다르게 표현을 해준다.
자, 그러면 이렇게 기억하세요. 제일 먼저 뭐 해야 된다고? 부피 구하는 거야. 너네 마찬가지로 나중에 속도 문제가 조금 어려워지면 어버버브 하거든. 그럴 때는 뭘 기억하라고? 속도를 구하려고 하지 말고 속도 말고 먼저 뭘 구하려고 해야 돼? 변위를 구해야 돼. 변위를 구하고 미분해서 속도 구하고 숫자 대입해서 마무리 짓는 거. 괜찮죠? 자, 그러면 부피의 변화율 관련된 문제 하나 풀어보도록 합시다. 시험에 보통 제일 많이 나오는 게 721번 같은 거거든. 721번 같은 거니까 우리는 721번을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하나요? 다음 주에? 아니지. 요번 주에 계약하는 학교도 있다고 그랬지. 너네 요번 주 계약하나? 내일이지. 합니다. 자양도 내일 아니야? 그치. 경이라고 자양이 내일이고. 다른 학교는 다음 주인가? 개꿀이네. 너무 좋아하네. 721번 봅시다. 이거 뭐냐? 원뿔 모양의 그릇이 있는데요. 근데 이건 난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원뿔 모양의 그릇이 진짜로 있나? 쓸 수는 있겠다만 이해는 안 되죠. 혼자 설 수 없는 그릇 아닙니까? 이 그릇은 높이가 10이고요. 밑면의 반지름 길이가 6이랍니다. 이 상태에서 뭐라 그랬니? 원뿔 모양의 그릇의 수면의 상승 속도가 수면의 상승 속도가 얼마나 그랬냐면 9분의 20이 된다 그랬고요. 그때 물의 깊이가 5일 때에 물의 깊이가 5일 때 뭘 구해달라 그랬냐면 물의 부피 변화율을 구해달라. 이렇게 된 문제죠. 아까 했던 얘기입니다.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부피 변화율이고요. 시간이 안 보이죠. 몇 초일 때 이제 안 물어봤기 때문에 이걸로 데이터로 준 거지. 물의 깊이가 5인 거는 몇 초일 때니 그거 구한 다음에 부피 구해서 미분한 다음에 요거 대입해. 이런 구조로 접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 잘 풀려면은 무조건 처음에 뭐 하셔야 되냐면요. VT 구하셔야 돼요. VT. VT는 뭘 의미하냐면 T초 후에 물의 부피입니다. 뭐라고요? T초 후의 물의 부피. T초 후에 물의 부피. 그래서 우리는 T초 후에 물의 부피 VT 구한 다음에 미분하고요. 그리고 물의 깊이가 5가 될 때에 T 값을 대입해가지고 종결 지으면 된다. 이거죠. 수면의 상승 속도가 뭐라 그랬습니까? 9분의 20이라 그랬죠? 수면의 상승 속도가 9분의 20이다. 근데 단위 보면은 센티미터 퍼 세크잖아요. 1초에 9분의 20 수면이 올라간다는 얘기지. 얘는 T초우라 그랬잖아. 야, 1초에 9분의 20 올라가면 T초 후에는 얼마 올라가니? T초 후에는 9분의 20T가 올라가겠지. 그래서 이 수면의 높이는 얼마가 된다고요? 9분의 20T가 된다. 이렇게. 괜찮죠? 저것만 구하면 거의 일사천리로 끝납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제가 방정식에 활용할 때 슬쩍 얘기했던 건데 여러분들 방정식의 활용 최대 최소지 방정식 활용이 아니고 최대 최소 할 때 나왔던 얘기인데 우리가 문제 풀면서 원기둥 모양 문제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원뿔 모양 문제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구 모양의 문제도 나온다 그랬거든요. 최대 최소에서. 그러면은 원기둥은 너무 쉬우니까 내비두고요. 대표적으로 이 두 개가 많이 나오는데 뿔은 원뿔 나오면은 뭘로 푼다 그랬고 구가 나오면 뭘로 푼다라고 내가 힌트 줬었거든. 이거 기억하는 사람 있니? 혹시?
얘도 두 글자, 얘는 7글자, 얘는 8글자. 이런 게 되게 중요해. 이런 키워드가 되는 단어를 기억해 놓으면 다음번에 그 문제 풀기가 굉장히 용이합니다. 왜냐면 얘를 풀 수 있을 듯 말 듯한데 요거 생각 못 해가지고 못 푸는 게 태반이거든. 원뿔 나오면 거의 대부분 뭘로 푼다고 그랬습니까? 혹시 기억하는 사람? 두 글자인데. 닮음 이용한다 그랬죠. 닮음. 원뿔 나오면 닮음 이용한다 그랬고, 구는 뭐라 그랬니? 닮음이 없거든 얘는. 생각해봐라. 7글자, 8글자 되는 게 뭐밖에 없냐? 피타고라스 장. 왜냐면은 뭐 이런 식으로도 자를 거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자르게 되면 해야 될 일이 뻔하지 않습니까? 이거 하는 거잖아요. 이거. 그치? 그래서 기억을 해놓으면 좋은 게 원뿔 나오면 닮음이고 거의 대부분, 항상은 아니야. 매우 높은 확률로 원뿔 나오면 닮음으로 해결하고 그 다음에 구가 나오면 피타고라스 정리를 쓴다라고 기억해 놓으면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게 뻔하잖아. 이거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쵸? 그래서 먼저 뭘 구하셔야 됩니까? 수면의 부피를, 물의 부피를 구하려면 요 원뿔의 높이는 문제에서 주어졌으니까 닮음 이용해서 뭐 구하라는 겁니까? 밑면의 반지름 길이를 구하라는 얘기죠. 그치? 얘가 몇 대 몇 닮음이에요? 10대 6, 5대 3 닮음이죠. 그럼 얘도 몇 대 몇? 5대 3 닮음이 돼야 되겠네. 그럼 9분의 12 나오나? 여기가 9분의 12t 되는 건가? 5로 나누면 9분의 4t, 3 곱하면은 9분의 12t 이렇게 되겠지. 괜찮죠? 그래서 1번이 뭐라고요? 물의 부피 구하자. 물의 부피 구하면 얼마 나옵니까? 뿌리니까 3분의 1에 파이 곱하기 r의 제곱에 h 이렇게 나오겠죠? 이게 vt다. 정리하면 얼마냐 vt? 아유 81, 27에 9 243 나오나 분모? 243분의 숫자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t 세제곱 파이도 있나요 앞에? 점입가경이 아니고 이거네. 뭐라 그러지? 파이 t3승이고요. 분자는 뭡니까? 분자는 12제곱이면 144. 2880인가? 약분 안 되죠, 짜증나게. 약분 되는데? 약분 되네. 3 2개 약분하면 얼마 나오냐? 27에 요거 9로 나누면은 27분의 320 나오네요. 그러면 27분의 320 파이 t3승 요게 vt가 된다. 그러면 부피 변화율은 어떻게 됩니까? 부피 변화율 v 프라임 t는 3이 앞으로 떨어지면 9분의 320의 숫자 왜 이렇게 주지? 파이 t제곱이 되고요. 여기다가 이제 뭐만 대입하면 돼요? t만 대입하면 되는데 그게 언제인지 알려줬죠. 물의 깊이가 얼마일 때? 5일 때가 된다고 했습니다. 물의 깊이는 t초 후에 9분의 20이었기 때문에 9분의 20t가 얼마가 되게 하는 지점? 5가 되게 하는 지점을 대입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t에다 얼마 대입하시면 돼요? 4분의 9 대입하면 되겠네. 그쵸? 그래서 v 프라임 얼마? 4분의 9를 구하시면 9분의 320에 파이에 4분의 9의 제곱이니까 16분의 8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 약분하시면 9 되고 요거 약분하시면 20 되는 거니까 답이 얼마로 나오더라? 180 파이로 나오게 되더라라는 거. 답이 없는데? 어디 틀렸냐 이거? 사색인데. 분모가 틀렸어? 27이 이게 아니야? 그치. 9가 많지. 243인가? 아니 약분했잖아. 다시 하자.
다시 천천히 하자. 분모가 지금 3에 3의 7제곱이니까 분모가 그치? 3의 야 솔직하게 3의 7제곱 적다 729인가? 아니지 3의 7승이고 분자는 야 소인수분해 하자. 12의 제곱은 3의 제곱에 도와줘 4의 제곱에 20 이렇게 되나? 그러네 이게 틀렸네 내가 미안합니다. 그럼 9로 나누면 답이 20파이겠네. 그러면 이거 계산하면 얼마 됩니까? 3의 5는 240 일단 맞아 파이 t3승 적고 그러면 얘는 243분의 320의 파이 t3승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얘가 얼마로? 81로 나오게 될 거고요. 4분의 9를 대입하시면 계산도 못하고 진짜 대망신이다. 16분의 81이니까 20이 나오죠 답이. 게다가 지우개는 막 떨어지고 아우 단위는 거기 뭐라고 따랐냐 이거 어떻게 읽더라? 세제곱 센티미터라고 읽나? 세제곱 센티미터 퍼 세크 이렇게 적어주시면 된다. 그래서 숫자가 좀 지저분한데요. 여러분들은 나보다 계산을 더 잘하니까 뭐만 기억하시라고요? 매뉴얼만 기억하셔라. VT 구한다, 미분한다, 대입한다. 이 세 가지 구분 동작만 딱 기억하시면 모든 변화율 문제는 전부 쉽게 풀립니다. 괜찮죠? 몇 시냐 지금? 너무 빨리 끝나오네. 21분이지. 시간계 문제를 너네가 풀 수 있을 것만한 거, 있을 법한 거를 한번 풀어봅시다. 여러분들 두 문제만 지금 푸실 건데요. 723번하고 728번 이렇게 두 문제 풀어보세요. 723, 728 이렇게 잽싸게 두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아니 723번 먼저 풀어. 723번 먼저 푸세요. 그리고 다 풀었으면 뒤에 거도 푸시고 723번을 먼저 풀자. 이거 안 적혀져 있는데 이거 평가원 문제입니다. 평가원 문제 그대로거나 살짝 변형시킨 거예요. 그려보라는 겁니다. 그래프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난이도가 올라갈수록 그림을 그리지 않고 문제를 푸는 거는 팬티? 이 짱구 팬티야? 얘는 짱구 홀릭이네 보니까. 여기 짱구 저기 짱구 다 짱구네. 아 그것도 다 짱구야?
액션 가면이다. 이상하요? 여러분들이 적분 특강 이제 들어서 알겠지만 이 문제의 핵심은 도함수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프 개형은 알 수 있으나 저걸 적분해서 얻어내는 적분 상수가 얼마인지 모르므로 그래프의 위치는 모르는 거죠. 그거를 이제 적당히 비벼가지고 낸 겁니다. 기억, 니은, 디귿. 그리고 728번 같은 거는 이런 문제 혹은 이거 변형된 모양들이 여러분들 내신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일종의 변별력 갖추는 그런 형태의 문제. 뭐 해야 된다고? 자꾸 그려야 돼. 그림 너무 작은데? 자, 723번은 봅시다. 푼 사람 많은 것 같은데 익숙하지 않으면 도함수를 그리고 도함수 아래에다가 원래 함수를 그려서 푸시면 되는 거죠. 기억 보겠습니다.
기억은 ABC가 전부 다 같다 그랬어요. 그러면 F'X가 뭐 되는 겁니까? 얘가 X-A의 3승 이렇게 되죠. 그래서 F'X를 그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그려지죠. 이렇게. 그치? 여기 F'X고 요 아래에다 뭐 할 수 있습니까? 원래 함수 그대로 그릴 수 있죠. A 기준 왼쪽은 도함수가 음이니까 감소해야 하고 함수값은 얼마인지 모르니까 감소해야 하고 A 오른쪽은 도함수가 양이니까 증가하는 이런 그래프가 만들어지죠. 이런 그래프. 근데 제가 뭐라 그랬냐면 많이 나오기 때문에 3차 함수, 4차 함수는 그래프를 외워놓는 게 문제 푸는데 굉장히 용이하다 그랬습니다. 전형적으로 도함수가 3중근이잖아요. 도함수 3중근이면 2차 함수랑 똑같이 생긴다 그랬죠. 그래서 끝이야. 더 이상 함수값에 대한 정보는 없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X축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어서 얘는 Y는 0, 즉 X축하고 만난다는 보장이 없는 거죠. 1번 기억은 뭡니까? 틀린 거죠. 함수값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기억은 틀린 거다. 이렇게 푸시는 거고 니은은 어떻게 됩니까? 니은은 A랑 B랑 같다 그랬어요. 그러면 도함수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X-A 제곱에 X-C인데 A랑 C랑 다른 거죠. 이거 제가 뭐라 그랬어요? 미분 없이 많이 그려보라고 했지. 2대1 얘기하면서 어떻게 그리면 됩니까? 물론 A와 C의 뭐에 따라 가지고 대소관계에 따라서 그래프 개형은 바뀌겠네. 예를 들어 가지고 A가 만약에 더 작으면 이렇게 그려지죠. A가 작으면 이렇게 그려질 거고 만약에 A가 더 크다면은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런 식으로 뭐라 그랬습니까? 중근이면 접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원래 함수 뭐 하시면 돼요? 그리면 되죠. 여기다 원래 함수 그리시면 얘는 감소, 멈췄다, 감소, 증가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고 여기도 여기를 기준으로 감소, 증가, 멈췄다가 증가하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지. 이렇게. 근데 이 모양이든 FA가 0보다 작다 그랬거든요. FA라 그러면 여기가 0보다 작다는 거죠. X축 위치가 여기보다 위란 얘기고 여기가 0보다 작기 때문에 X축 위치가 여기란 얘기이기 때문에 X축하고 몇 군데에서 이 그림이든 두 군데에서 만나는 게 맞는 말이 되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괜찮죠? 마지막은 뭡니까? ABC가 다 다르대요. ABC가 다 다르다는 얘기는 도함수가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고 여기가 A, B, C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이거를 기준으로 원래 함수를 만들어 보면 뭐 되는 거예요? 감소 증가, W자 모양이 나오죠. 물론 여기서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극소값이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작냐, 같냐 여기까지 다룰 수는 있는데 어차피 문제는 FB가 0보다 작다 그랬거든요. 얘가 0보다 작으니까 X축이 또 위에 있고 교점이 몇 군데, 두 군데만 나올 수밖에 없더라. 그래서 전부 다 이거 그림 그려서 푸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니은 디귿이 맞는 말로 답이 되더라. 괜찮죠? 728번은 풀다가 지금 멈춘 사람 있으니까 이어서 계속 한번 풀어보실래요? 아 맞다. 영선쌤이 너네 뭐를 뿌린다 그랬는데 뭘 뿌린다 그랬더라? 쌤비를 뿌린다 그랬나? 쌤비를 뿌린다는 게 뭔 말이야 근데? 나눠주면 그걸 또 풀게 한다는 건가? 근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쌤 아니야? 그치? 여기서 B단계가
그려야 돼. 난이도 올라가는 문제들은 무조건 다 그리는 겁니다. 현우 풀었니? 이 문제가 접선 문제하고 부등식의 활용 문제를 섞어 놓은 문제입니다. 일단 fx를 먼저 한번 그려보세요. fx를 그려보고, 왜냐면 fx 우리가 미분 가능이라는 조건으로부터 a 구할 수 있거든. 되면 해설하자. 해설 얼마 안 걸려. 짧으면 1분, 길어봤자 3분이면. 미분 가능하지 않잖아. 미분 가능하다고. 미분 가능하려면 이제 A가 어디로 가야지 우리가 정해야 돼. 일단 연속이어야 되고, 뾰족하지 않으려면 A가 얼마나 되잖아요. 많이 그리셔야 됩니다. 그래프는 진짜 많이 그려봐야 된다. 매미가 밖에 나오기 전에 빵에 몇 년 동안 있는다고 그러지? 들어갔니? 뭐라고? 그건 수학하고 관련된 얘기고, 땅에 몇 년 동안 있다가 나온다고 그러잖아. 7년? 맞나? 몰라? 땅속에 몇 년을 처박혀 있다가 지금 나온 거야. 그리고 얼마 산다고 그러지? 나오면? 오래 살면 한 달? 짧으면 2주? 그런 얘기가 있죠. 자, 봅시다. fx 먼저 요 그래프 그려보면 미분 안 하고 그릴 수 있죠. 어떻게 그려집니까? 이렇게 그려지죠.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여기 1 이렇게. 근데 x는 a를 기점으로 y는 0하고 뭐가 되라 그랬어요? 미분 가능하게 조인하라 그랬거든. 그러면 먼저 연속되려면 조인되는 지점은 여기 아니면 여기잖아. 둘 중에 한 군데죠. 근데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이렇게 만나버리면 뭐 됩니까? 뾰족해서 미분 안 되잖아요. 절묘하게 여기 접선 길이가 얼마니? 0이니까 a가 얼마라는 얘기니? 1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지. 그치? 그 다음에 gx는 y는 12의 x-k입니다. 기울기가 12이고 x절편이 k인 직선이죠. 아무렇게나 그려놓은 겁니다. 조건 만족하게끔. 그래놓고 fx가 gx보다 뭐하시오? 같거나 위에 있으시오. 조건 만족하죠? 얘는 3차 함수의 부분이니까 올라가는 속도가 다르므로 당연히 빨간색이 언제나 얘보다 위에 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만족할 때 k의 최소값 물어봤지 않습니까? 야, 여기서 k를 왼쪽으로 좀 더 당겨봐. 그래도 되잖아. 그래도 되잖아. 그래도 되잖아. 이거 언제까지 당길 수 있다는 얘기니? 그치. 접할 때까지 당길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기울기가 12인 접선을 구했을 때의 그 x절편이 최종적으로 우리가 찾고자 하는 k의 최소값이 된다는 얘기지. 이해되죠? 뭔 말인지. 그래서 뭐 하시면 됩니까? 요거 미분하셔서, 미분하는 거는 접선의 기울기 찾기 위함. 이게 뭐야? 쌀벌레처럼 생겼는데? 옛날 같으면 잡는데 피한다.
그냥 반사적으로 이렇게 잡아버리는데 피한다 피. 알먹어가지고. 자, 그래서 미분합시다. 이거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곱의 미분을 쓰면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이게 얼마? 12가 되는 지점을 찾으면 됩니다. 아마 두 군데 나오겠죠? 왜 두 군데 나옵니까? 여기하고 여기 두 군데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왼쪽이 우리가 원하는 답이 아니고 누구예요? 오른쪽이 우리가 원하는 답이죠. 전개하면 어떻게 돼요? 먼저 2로 나눌까? 2로 나누면 이렇게 되고요. 이 정도는 암산하자. 전개하시면 3x 제곱 되고요. 여기 마이너스 2x 플러스 x 마이너스 x에 마이너스 2x면 마이너스 3x 상수항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에 플러스 1 날라가죠? 6 넘어오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0이니까 x가 마이너스 2라고 2네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2인 거지. 여기가 얼마인 거야? 여기 접점좌표가 지금 2로 나왔다는 얘기네. 그러면 2, 어디 지나가는지 확인하시면 되죠. 2를 잽싸게 대입하시면 2, 5 되는 거 맞습니까? 그쵸? 그래서 얘는 기울기 12이고 2, 5 지나가는 직선이니까 y는 12x에 2 대입하면 24 빼기 19 하면 되는 거죠. 그럼 x절편 구하면 얼마 나옵니까? 12분의 19 이렇게 나오겠지. 괜찮죠? 찾다 합시다.